자, 뒤에 활용 문제 볼게요. 자, 문제 26번. 자, 실수 A에 대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 형태가 주어져 있고, 자,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실수 X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는 FA는 위에 있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인데, 자, 그 X가 집합의 원소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거는 중복해서 세지 않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바로 FA가 된다. 자, 그러면 저기 있는 방정식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저 방정식이 들어가 있는 게 다항식이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을 관찰을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바로 뭐야? 당연히 차수겠지, 차수. 그 차수를 확인한다라는 거는 곧 최고차항의 개수를 관찰한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근을 살피기 위해서는 차수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그 최고차항에 뭐가 들어가 있어? 미정계수 A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저기 있는 A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어야지. 자, 이 문제는 얘 때문에 틀려. 이거 안 나누고 얘만 판단하면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다항식을 바라볼 때는 차수를 먼저 확인해야 돼. 자, A가 0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해야지. 자, A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되죠. 그러면 1차 방정식의 근이 1개니까 F0의 값은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번에 A가 0이 아니야. 그럼 저기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2차 방정식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셀 거니까 뭘로 세면 돼? 판별식으로 세시면 돼요. 자,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FA의 값이 2로 나오겠지.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 씁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 값이 얼마일 때? 양수일 때. 자, A-2로 묶어내면 A-2 하나 남고 A 남으니까 2A-2가 양수다. 자, 따라서 정리하면 A가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2보다 크다로 나와. 그래서 A가 1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FA의 값은 얼마로 두시면 돼요? 2라고 두면 되겠지. 자, 이때 FA의 값은 2다. 자, 그러면 A가 1이거나 A가 2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한 개로 보시면 되고 A의 값이 1과 2 사이일 때는 FA의 값을 0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FA를 구했으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합시다. 자, FA를 그릴 건데 얘는 0이랑 1이랑 2를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죠. 자, F0은 어디다가 찍어야 돼? 1에다가 색칠을 해줘야 되고. 자, A가 0이 아닐 때 A가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FA는 2다 라고 했으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FA는 2인데 자, 얘는 A가 0이 아닐 때 관찰하니까 여기를 뚫어줘야 돼. 이게 핵심이야. 이것 때문에 답 달라져. 자, FA가 A 값이 1이고 2면 FA는 1이다 라고 색칠해주고 1과 2 사이에서는 0이다 라고 색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자, 기억번은 0으로 다가갈 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냐고 물어보니까 0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0에서 불연속이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고. 자, 니은번은 우극한이랑 자극한이 다른 점이 몇 개냐. 자, 얘는 불연속이긴 하지만 우극한, 자극한이 같이. 그래서 우극한, 자극한이 다른 거는 1이랑 2, 두 개다. 해서 맞습니다. 자, FA의 불연속 포인트는 몇 군데? 여기 세 군데다. 해서 참인 것은 니은 디귿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7번.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gx가 주어져 있다. 자, gx는 연속함수라고 되어 있지 다항함수다 이런 말이 없잖아. 자, 따라서 우리는 이 gx는 주어져 있는 항등식으로 해결해야 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데 나번 조건에서 보면 g0, 함수값 하나 알려주고 있지. 자, 우리가 항등식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대입이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 0에 대한 함수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x에 0을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F0 곱하기 G0은 1이고 우변은 얼마든 0 되지. 그래서 나는 F0의 값이 0이라는 걸 하나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F1의 값이 자연수라는 추가 조건이 있어. 자, 여기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G2의 최소값이야. G를 구해야 돼.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항등식도 G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여기 fx로 나눠야 되는데 얘는 fx분의 얼마로 둘 수 있어? x 플러스 3이라고 둘 수 있어. 자, 물론 이 식은 fx가 0이 아닐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fx가 0이 아닐 때 이 식을 쓰는 거야. 근데 어쨌든 gx는 연속함수니까 이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해. 그러니까 fx가 0인 지점에서 함수값은 얘로 계산 못하거든. fx가 0인 지점에서. 하지만 극한값은 다 얘로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면 우리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함수의 극한값,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fx분의 x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어디만 조심하면 돼? 분모가 0 되는 지점의 극한값만 조심하면 되지.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어차피 얘가 수렴이니까 각각의 극한값으로 계산해버리면 되는데 분모가 0인 지점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이미 f0의 값이 0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나는 fx가 x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은 3차 함수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둘게요. 자, 이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읍시다. 그럼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극한값은 항상 존재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여기 xx는 약분하고 이 식 정리해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론가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자, x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극한값은 항상 존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조심하면 돼? 어차피 얘네는 각각은 수렴하거든. 그러면 뭐만 조심한다? 분모가 0 되는 지점만 조심하면 된다. 자, 분모가 0 되는 지점이 추가로 더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지. 근데 잘 봐. 밑에는 2차식이고 위에는 1차식이야. 자, 만약에 얘가 0 되는 지점이 있잖아. 자, 분모가 예를 들어서 0 되는 점이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절편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또 다른 절편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그럼 분모 0 되는 x값이 2개니까 분자도 0 되는 x값이 2개 있어야 되거든. 근데 분자는 1차식이야. 그래서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2개지. 그럼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 3이라고 쳐. 그러면 여기는 약분돼서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x가 베타로 갈 때 분모는 0이지만 분자는 0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발산해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한 게 0분의 0꼴에서는 분모가 0 되는 인수를 분자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인수가 2개잖아. 그럼 얘도 인수 2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인수 하나밖에 안 된다니까? 아, 선생님 그러면 그냥 중근 가지면 안 돼요? 여기 밑에 있는 게 x 플러스 3만 근으로 가지면 안 돼요? 또 얘는 2차식이니까 x 플러스 3만 근으로 갔더라도 걔를 중근으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0 되는 인수가 2개야. 근데 얘는 0 되는 인수가 하나지. 밑에 0 되는 게 더 많으니까 약분되고도 또 0으로 간다고. 누가? 분모가. 그럼 얘는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게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사실에서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분모는 더 이상 0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0으로 만드는 이러한 x값은 없다. 얘의 실근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에서 G0의 값이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는 G0의 값을 계산할 거야. 자, 여기서 다시 잘 보면 이 식이 바로 뭐예요? GX식이야. 얘를 풀어서 쓴 거야. 자, 여기에서 XX 약분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다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GX로 봐도 되겠지? 어차피 여기 X는 약분될 테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G0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우리는 더 이상 분모가 0 되는 값은 없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구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X에 0 대입하면 B분의 3 되고 이 값이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그럼 b는 3이다 라고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 b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fx의 b 자리에다가도 3을 집어넣을게요. 자, 그럼 추가 조건. F1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1 대입하면 1 되고 A 더하기 4 되죠. 자, 이 값은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걸 만족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더 이상 실근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12. 자, 얘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러면 A제곱이 12보다 작으면서 A 플러스 4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A로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땡땡땡 3까지 가능하다. 자,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G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더하기 B분의 4지. 자, B는 아까 3이라고 구했죠. 여기 G2네요. 자, 이제 마지막 G2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G는 여기에 2 대입하면 4 플러스 2A 더하기 B분의, 자, 위에 2 대입하면 얼마 나와? 5 나오지. 자, 여기 B는 3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7 플러스 2A분의 얼마 돼요? 5 돼요. 자, 문제에서 이 값을 뭘로 만들으래? 최소로 만들으래.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 있는 분모의 값을 최대로 만들면 돼. 어차피 A는 마이너스 3부터 가능하니까 이 값이 지금 다 양수잖아. 그러면 분모를 가장 큰 양수값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A에다가 3 대입했을 때가 여기 G2는 최소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자, 함수 fx가 식이 주어져 있고, 자, 실수 t에 대해서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에 gt라는 녀석은 y는 fx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t라는 상수함수의 뭐를 의미한다? 교점의 개수를 의미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려야 되겠지? 자, fx식 봅시다. 자,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그리는 게 첫 번째 방법. 자, 우리는 1학년 때부터 x제곱은 절대값 x제곱이라고 배웠으니까 여기 있는 x제곱을 절대값 x로 씌우면 여기 있는 글자 x는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서 x가 양수일 때만 그린 다음에 x가 음수인 부분은 위에 있는 이 그림을 어떻게 y축으로 접어서 복사하면 된다라고 1학년 때 배웠죠. 자,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돼. 그래도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x가 양수일 때 정리해서 한번, x가 음수일 때 한번 정리해서 그리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x가 양수일 때부터 먼저 그리면 되죠. 자, x가 양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으로 식이 풀리지. 자, 절편은 y절편은 3이고 대칭축 1인가요? x에 1 대입하면 꼭지점에 y좌표 2 되지.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자, 얘를 그대로 y축으로 접어서 복사. 자, 이게 fx 그래프야. 쉽지? 자, 여기에서 이건 더 쉬워. 자, 내가 그려야 되는 상수함수 t인데 t가 3보다 살짝 크대. 그러면 어떻게? 여기 상수함수 3의 높이보다 살짝 위로 올려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세라? 교점의 개수를 세라. t를 3보다 살짝 올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a라고 했으니까 자, 눈으로 그대로 관찰하면 a는 얼마? 2다. 자, 이번에는 t를 2보다 살짝 위에다가 그으래. 그럼 상수함수를 여기 높이 2보다 살짝 위에다가 그어주면 교점의 개수 몇 개? 4개. 따라서 b는 4다.
자, 함수 fx 식은 정리되지. 이건 식 정리해서 풀어야겠죠. 자, x가 1보다 크면 4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될 거고, 3x죠. 3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자, x가 1보다 작으면 x 플러스 4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죠. 1에서는 당연히 연속이지. 자,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얘를 그리고 나서 원점 지나는 직선이랑 얘랑 교점의 개수를 셀 거야. 그게 GM이거든. 자,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은 2차 함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연속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연속 함수. hx가 가질 수 있는 인수는 맥시멈 2개. 그러면 옆에 있는 gx가 만약에 불연속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연속점은 맥시멈 2개까지만 나와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일단 1을 기준으로 끊어져 있으니까 얘네는 1,5를 지나. 자, 내가 이따가 원점 지나는 직선을 그릴 거거든. 자, 우리가 이렇게 직선 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살필 때 얘네도 다 직선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 그리는 것도 직선. 직선 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살필 때는 1번 기울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거고, 자, 2번은 두 녀석의 교점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될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얘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식이 두 개로 쪼개지지. 1,5가 이 두 그래프의 경계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에 교점의 개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이 두 그래프의 경계 지점과 그 다음에 두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그리는 이 직선이 얘네들의 기울기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야 되니까 얘네 기울기랑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돌려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경계 지점을 지날 때도 관찰 포인트가 된다. 자, 이거를 왜 따지냐면 이게 기울기가 의외로 되게 커서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다 그림을 요상하게 그려서 틀린 거야. 자, 일단은 원점 지나는 직선이 이 그래프의 경계 지점을 지날 때 기울기가 얼마냐면 이때 기울기가 5거든. 그럼 여기 x가 1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최소한 얘보다는 살짝 완만하게 그려줘야 돼. 얘는 기울기가 3이다. 자, 그 왼쪽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더 완만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얘는 기울기가 1짜리.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mx를 돌려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2점 지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원점은 픽스 시켜놓고 이 직선만 돌려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원점은 픽스 시키고 얘를 돌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얘 근방에서 살짝 돌려도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계 지점은 불연속 포인트는 아니다. 그럼 결국에 나의 불연속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보라색이랑 평행할 때. 자, 보라색이랑 평행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회전시키면, 자, 얘는 교점 개수가 없는데 여기 자극함도 교점 개수가 똑같지만 없죠. 자, 얘보다 경사를 크게 하면 교점 개수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m의 값이 얼마일 때? 3일 때 불연속, 교점 개수가 달라진다. 불연속 포인트다. 자, 이번에는 원점 지나는 직선이 여기 있는 녹색 선이랑 기울기가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얘보다 완만하게 만들면 여기는 안 그려지지만 저기 따라가면 교점의 개수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 따라서 m의 값이 1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해서 교점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m의 값이 1일 때도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 불연속 포인트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얘 불연속 포인트가 1, 3인데 그 사연에 무한대는 없어요. 자, 따라서 옆에 곱해지는 hx가 얘 불연속 지점을 뭘로 가지면 된다? 근으로 가지면 된다.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그랬으니까 2차 함수는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자, 뒤에 31번부터 봅시다. 자, 좌표 평면 위에 0,3이고 중심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얘가 원C야. 이게 원C. 자, 양수 아래 대에서 FR을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중에서 이 C, 기존에 있던 원 C랑도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하는 원의 개수.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기존에 있던 얘랑 일단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축과
접하는 원의 개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어떨 때? 반지름이 R일 때. 자, 내가 굉장히 작은 요따맣게 생긴 원을 가지고 얘랑 한 점에서 만나면서 여기에 접하게 잡을 수 있어요? 없지. 그럼 반지름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으면 이렇게 조그마한 원은 얘랑 한 점에서 만나면서 얘랑 접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은 이러한 원의 개수는 빵개가 유지가 돼. 그럼 나는 이 원의 사이즈를 점점 키워가다 보면 얘가 처음으로 이렇게 아주 딱 맞아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원의 개수를 한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자, 얘 답만 찾는 거는 되게 쉽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아예 세워볼게요. 자, FR의 식을 세우겠습니다. 자, 반지름이니까 0보다 클 거야. 자, 한동안은 그런 원을 만들 수 없다가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반지름의 사이즈가 1이 되는 순간 여기 보라색 원에 접하면서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한 개를 딱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럼 여기 범위는 1보다 작다고 하면 되지. 그럼 이번에 내가 원의 사이즈를 얘보다 좀 키워. 분홍색보다 좀 키워. 자, 좀 키워서 여기도 접하고 여기랑도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면 당연히 접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할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얘는 한 가운데 배치할 수 없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서 배치가 되니까 여기에 오른쪽에 그릴 수 있다는 거는 저 동일한 사이즈의 원을 왼쪽에도 그릴 수 있다는 거라서 아래 값이 1보다 커지면 이러한 원을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또 계속 키워. 계속 키우다 보면 아까 처음에 얘 기준이 되는 게 이 원이랑 외접할 때가 기준이었잖아. 그럼 얘를 이제 계속 키워서 이 원의 사이즈가 더 커져서 여기 있는 이 보라색 원이랑 이렇게 내접하는 관계가 생길 때까지 키워볼게요. 그럼 내가 이 사이즈까지 키우잖아? 그러면 이러한 원은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한 개,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두 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치우쳐서 세 개 해서 총 3개를 만들 수 있어. 자, 이때 반지름의 사이즈가 2죠. 자, 반지름의 사이즈가 2일 때는 총 3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2보다 작을 때까지는 2개다라고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지름이 2보다 더 커지잖아? 그럼 저 노란색 사이즈보다 더 커지니까 원이 이렇게 외접하는 거를 넘어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근데 얘랑 접하면서 얘랑 접하게 하려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얘를 더 당겨서 외접하게 하나, 오히려 얘를 왼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하나, 더 밀어서 이렇게 하나. 그래서 아랫값이 2보다 크면 총 4개를 만들 수 있다. 자, 불연속점의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식을 다 세울 필요는 없지만 얘 실제로 기니디 문제였거든? 여기서 막 극한값이랑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 식은 기본적으로 세울 수 있어야 돼. 자, 불연속점의 개수는 2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수능 문제 볼게요. 위에 30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 하나 주어져 있어. 자, 근데 fx를 잘 보면 이 fx가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차수를 찾거나 이런 행동을 할 필요 없지. 선생님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항등식을 바라보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수치 대입, 그 다음에 글자 대입, 다항식이면 차수 찾기, 개수 비교, 나중에 뒤에 가면 미분, 적분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지금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뭘 할 수 없어? 차수 이런 개념을 적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풀 건데 자, 여기에서 수치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마땅한 숫자는 0밖에 없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면 사라지고 얘는 F형의 3승 빼기 F형의 제곱이 0이니까 F형의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더 대입할 숫자가 없지. 그 정보 가지고는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그럼 나는 쟤를 어떻게 정리를 잘 해볼까 봤더니 여기는 fx가 3개,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 마치 방정식처럼 돼 있어. fx라는 녀석을 t라는 글자로 보면 t에 대한 3차 방정식처럼 돼 있거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 차수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이게 3차로 보기에는 너무 헤비하니까 차수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뭐 조립제법 써도 되고 둘둘 묶어서 그냥 볼게요. 여기 있는 두 개 fx로 묶어내. 그럼 f제곱으로 묶어낼게요. f제곱으로 묶어내면 f 빼기 1이다. 그럼 옆에 있는 이 두 식은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내면 f 빼기 1이다 라고 만들었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f 빼기 1로 또 묶어내는 거야.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나는 fx 빼기 1로 묶어내면 남아있는 식은 f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남아있는 식 또한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돼서 fx 빼기 x, fx 더하기 x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얘가 얼마다? 0이다 라고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조금 복잡했던 게 얘가 차수가 다 다운되면서 식이 의외로 간단해졌어. fx라는 함수는 1이라는 함수거나 아니면 fx는 x거나 아니면 fx는 마이너스 x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앞으로 이런 식을 만났을 때 해석. 자, fx는 세 개 함수 중에서 한 개만 또는이니까 고른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얘를 해석하는 게 fx는 1이야. 다 1이라는 함수로 왕창 고르거나 아니면 fx는 x 하나로 고르거나 fx는 마이너스 x 하나로 통째로 골라라 라는 게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 얘가 그냥 1이라는 상수함수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일 수도 있지만 얘를 통째로 세 개 중에 딱 하나만 고르지 않고 얘네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고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지? 셋 중에 하나만 골라라가 아니라 세 개를 적절히 섞어서 고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그거를 적절히 섞어서 고르되 그냥 무작위로 고르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골라야 돼. 자,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개 중에서 함수를 골라야 되는 거. 자, 얘를 선생님 그냥 편의상 우리끼리 쓰는 용어입니다. 초이스 함수라고 이렇게 둘 거예요. 자, 내가 이 초이스 함수라는 거는 하나를 풀로 고르라는 게 아니라 하나를 풀로 고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함수를 바꿔치기 하면서 고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자, 이 초이스 함수를 내가 함수를 만약에 바꿔치기 할 거야. 근데 연속이 되게 바꿔치기 할 거잖아. 그러면 그 함수는 어디에서만? 교점. 얘네들의 교점에서만 뭐가 가능하냐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교점에서는 함수를 교환해도 돼. 교점이 아닌 지점에서는 함수를 교환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랑 x가 있어. 여기에서는 서로 바꿔치기 해도 돼. 1을 골랐다가 얘로 갈아타도 된다라는 거야. 환승해도 되는 지점은 교점이다. 근데 이런 건 안 돼. 여기서 갑자기 잘 오다가 여기서 바꿀래. 그러면 끊어져. 그래서 내가 이 초이스 함수를 연속이 되게끔 선택을 하려면 하나만 풀로 선택해도 되지만 함수를 바꿔치기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걔는 반드시 어디에서 갈아타야 된다? 교점에서만 갈아탈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내가 환승할 수 있는 지점은 교점, 교점, 교점. 여기에서만 함수를 교체할 수 있고 나머지 지점에서는 함수 교체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최대값이 1이라고 했고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0보다 아래쪽에 있는 함수는 초이스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위쪽에 있는 함수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이 점은 무조건 거쳐가야 돼. 거쳐가야 돼. 그러면 이 점을 거쳐가야 되는데 여기서 고를 수 있는 함수가 얘밖에 없으니까 얘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남아있는 함수는 1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체인지를 해서 함수 fx를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눈으로 찾기만 하면 되겠지.